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브라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죠. 제가 볼 때는 자영업 하시는 분, 소상공인이 가장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대출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또 올라가면 또 제재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1월 말까지는 제재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2월달 코브라죠. 코브라 사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올리니까 지금 한 8개가 제재가 들어가지고 지금 다 삭제를 하거나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도 경제 성장률 예측을 여러 기관, 노무라 정권부터 해가지고 S&P부터 해가지고 골드만삭스에서 했는 그런 것을 정리했는 거를 올렸는데, 그것도 노란 딱지에 붙어가지고 이것도 그래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대출 심사 기간만 최소 3주에서 5주 걸린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좋은데 일선 실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회수를 할 수 있나, 이제 이걸 따지는 거죠. 금통위에서는 너무 따지지 마라 하지만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서 지금 현재 어떤 업종이 어려운가,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어렵사리 상담을 마친 자영업자가 하는 말씀이, 은행은 보증을 받아와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보증기관 상담 단계부터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연락을 오는 관계로,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밀려오는 전화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담과 서류 접수 업무를 은행 지점 200여 곳에 위임을 했다. 지금 코브라에 대한 생명의 위협도 큽니다만은, 일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자영업 소상공인분 같은 경우는 신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병보다도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굶어서 돌아가시겠다 이런 표현의 미디어 매체, 언론 매체도 나옵니다. 그런 등급이고, 그런 상황이고, 또 신용 등급이 7등급 이상이 돼야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좀 좋지 않으면 아예 보증 자체가 안 나오죠. 원래 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증서를 받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지만,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해가지고 신용이든 기업 지원 자금이든 이렇게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등급이 안 좋으니까 아예 보증서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찾아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대출 받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금융 지원이 쏟아져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제가 볼 때 중소기업도 상당히 어렵겠죠. 별따기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브라 사태에 힘든 업종, 제가 볼 땐 힘들지 않은 업종이 없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에 사람도 거의 없고, 마트와 금융, 온라인 업 관련 직종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다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맥 경화, 돈이 돌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제 지인들 중에서도 학원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사실 학원하는 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구 수성구의 학군도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학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도소매, 식당 하시는 분 특히 어렵죠. 특히 어렵습니다. 맛집이라고 제가 저번에 갔는데 보통 점심시간에 한 30분, 저녁 시간에도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홀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숙박업,
뭐 여행하시는 분은 말도 못하죠. 그 다음에 영업 관련 쪽에, 또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 이렇게 분들이 참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입니까? 코로나19 코브라19 극복 추경해가지고 지금 뭐 31조를 푼다 하는데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실제 좀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 쪽으로 해야 되는데, 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 2.3조, 민생 고용 안전 여기에 3조,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2.4조, 그다음에 지역 경제 살리기 0.8조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여기에 이렇게 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상품권 발행부터 해가지고 뭐 쿠폰제 하는데 사람이 안 돌아다니니까, 거리 없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코브라 감염병이 회복돼야지 그 다음에 추경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물론 뭐 최근에 뭐 착한 건물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건물주분 중에서 융자를 내가 사신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은행에서 이자를 좀 몇 달 안 받으면 참 좋겠는데, 은행은 이자를 다 받고 내보고 월세를 받지 마라 하면 나는 어떡하노. 그래서 제가 알 때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특정 지역에 몇 달씩 받지 않는다든지, 특히 대구 같은 경우입니까? 뭐 집 담보대출이든 무슨 대출이든 간에 한 몇 개월 정도 받지 않는 그런 착한 은행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은행, 착한 은행. 없을까요, 어디? 그러면 뭐 대구에 지금 어려운데 집을 살 때 담보대출 뭐 다 받았죠. 그 다음에 뭐 상가를 살 때도 담보대출 다 받았을 건데, 그런 대출을 한 3개월, 내지는 한 6개월 정도 은행에서 안 받으면 참 좋겠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착한 은행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특별 지원해가지고 0.6조 자금 지원 기준은 1.5조 되어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그 다음에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긴급 자금 지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력 제공 피해 점포 회복 지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고위층에 계시는 분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있죠. 현장 간다고 꼭 대구 같은 경우는 서문시장만 가던데, 서문시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구에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칠성시장도 있고 뭐 시장이 많이 있다. 슈퍼도 가보고 있죠. 식당에도 가보고, 또 뭡니까 편의점도 가보고, 이렇게 여러 군데 다 돌아봐야 되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정치인들 오면 서문시장만 가더라고요. 서문시장만. 그렇죠. 다른 시장도 좀 가보시라. 조그마한 시장. 그래서 코브라19 금융지원 누가 많이 찾나? 그러니까 음식업 하시는 분. 제 지인도 음식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출이 한 10분의 1로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만 알면 그래도 좀 알겠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소매업, 숙박업, 도매업, 운수, 창고, 유행 레저, 하여튼 이런 분들이 지금 코브라19 금융 지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건 2월 7일부터 26일 상담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으신 분이 지금 돈맥 경화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당장 지금 코브라가 어떻게, 뭐 코브라도 더 중요하죠. 중요한데 자영업 하시는 분은 그 못지않게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실정이니까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들죠. 제 주위에도 사실 뭐 전화를 한 번씩 걸어가지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한데, 뭐 방콕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참 그게 답답하죠. 연일 뭐 한 지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TV 틀면 마스크 이야기하는데 지금 마스크 이야기가 될 일이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흥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던데, 마스크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그죠? 뭐 그렇게 또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당장 먹고 사는 게 안 되는데 마스크
뉴스에 마스크 말고 다른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자료가 좀 지난 건데, 자영업자 대출 급증해가지고, 요건 연도별로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건데, 19년도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증가했는데, 아마 20년도는 더 하겠죠. 2020년도에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감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51조가 사용됐는데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는 28조. 그러니까 3월달은 더 급감하겠죠. 그래서 소비가 지금 거의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미국의 연준도 0.5% 지금 뭡니까?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은에서도 지금 오늘 뭐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4월달입니까? 일단은 금리를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금리 내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게 금리 내린다고 해가지고 뭐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이건 C의 공포죠. 코브라 공포입니다. 코브라. C의 공포.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실물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푼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움직여야지 그 돈이 흘러다니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금리, 즉 일종의 양적 완화죠. 금리를 내린다 해가지고 이게 돈이 풀린다 한들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코브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추경 같은 경우에도 이 코브라를 잡기 위한 코브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정책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실제 금액을 지불한다든지 뭐 쿠폰 같은 경우 제가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쿠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효과는 별로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대출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의 체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이 다 힘드시고 한데 힘을 내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